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삼다칼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광각 렌즈 그리고 망원 렌즈에 이어서 스마트폰 렌즈 비교 세 번째 영상이고요. 아나모픽 렌즈 총 6개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조건은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것인데요. 가로로 기다랗게 촬영되는 아나모픽 렌즈의 특성, 그리고 노출값에 따라 빛의 플레어가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비율과 노출값의 수동 조절을 위해서 필미 프로를 사용할 것이고요. 때문에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렌즈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촬영된 결과물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나모픽 렌즈는 가로로 넓은 화각을 담아낸다는 큰 특징을 갖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빛의 플레어와 화면 왜곡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로로 넓은 화각에 의해서 빛이 가로로 넓게 퍼져 보이는 플레어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가로와 세로가 균등하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만 넓게 촬영이 되는 부분, 그리고 광각 계열의 렌즈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면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제가 비교에 사용한 모든 렌즈에서 화면 가장자리와 모서리 영역에 가까울수록 도드라지는 화면 왜곡이 발생하였고, 화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왜곡과 모서리 영역의 뭉개짐, 색수차 현상과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각이 넓은 렌즈일수록 플레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또한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나모픽 렌즈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도 크게 고민했을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가로로 넓은 화각과 플레어 효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사이드 이펙트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 제조사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 지어진 상충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두고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상중하를 나누기보다는 각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보여지는 차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진행하는 순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좁은 화각부터 넓은 화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좁은 화각을 담아내는 시루이의 렌즈입니다. 먼저 화각이 넓은 샌드마크 울란지의 렌즈와 비교해보면 화각 차이가 도드라지게 확인이 되는데요. 영역 건물을 보시면 시루이 렌즈는 건물 창문 부분에서 잘리는 것에 반해서 샌드마크 렌즈의 경우 건물의 끝부분을 넘어서 옆 건물까지도 화면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화각 차이에 의해서 왜곡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차선을 보시면 두 렌즈로 촬영된 결과물 모두 굉장히 많이 휘어져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시루이 렌즈로 촬영된 결과물이 조금 덜 휘어졌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사실 둘 다 엄청난 왜곡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레어를 살펴보면 비슷한 화각의 모멘트와 비교를 할 때 가로로 길쭉하게 늘어지기보다는 나선 형태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화각의 샌드마크와 비교를 했을 때는 플레어의 강도 차이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촬영된 모습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로로 늘어져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앞서 화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광각 렌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중간 화각을 갖는 렌즈와 비교했을 때, 넓은 화각을 갖는 렌즈와 비교했을 때 각각 얼굴 형태가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색수차가 있지 않는지, 초점이 맞는 부분에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성능 부분도 살펴보면, 일단 이 영상을 보면 확대하지 않았을 때 2배 확대, 3배 확대, 4배 확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할수록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가로로 넓은 화각을 담아내면서 이미지가 살짝 쪼그라드는 영향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색수차 문제에 있어서는 시루이 렌즈가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거의 모든 렌즈가 색수차 위주로 보였던 이 영상의 경우 시루이 렌즈만 색수차가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모멘트의 블루 플레어 렌즈입니다. 모멘트 렌즈는 시루이 다음으로 화각이 좁은 렌즈이고요. 가장 좁은 시루이와 비교했을 때 약간 더 넓은 화각을 갖고
샌드마크와 비교를 해보면 확대를 하지 않아도 화각 차이가 더 좁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 아래쪽 차선을 보시면 화면 모서리로 갈수록 왜곡이 더 도드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레어를 살펴보면 앞서 시루이 렌즈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가로로 기다란 형태를 띠고 있고 플레어의 감도는 상대적으로 옅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촬영된 모습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로로 늘어져서 보여지기도 하고 영상을 크게 확대하고 봤을 때는 색수차도 보여지기도 하고 왜곡에 의해서 모서리 영역의 선명도도 저하된다고 보여지지만 본래 크기로 되돌려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모멘트 골드 플레어 렌즈입니다. 일단 화각 같은 경우 앞서 블루 플레어 렌즈와 동일하고 화각의 영향을 받는 왜곡 문제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플레어를 살펴보면 골드 플레어라는 명칭답게 플레어 색상이 다른 렌즈들과 다르게 약간 골드와 실버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보여집니다. 플레어 형태도 블루 플레어 렌즈와 거의 비슷하게 가로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블루 플레어의 경우 아주 강한 빛에 대해서만 플레어가 생겨났던 것과는 다르게 골드 플레어는 조금 더 약한 빛에도 플레어가 생겨나면서 여러 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넓은 면적의 조명에서는 옅고 두꺼운 플레어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촬영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가로로 늘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영상을 크게 확대했을 때 마찬가지로 왜곡에 의한 모서리의 선명도 저하가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지 않고 본래 사이즈에서는 괜찮게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스트그립 프로 시리즈 렌즈입니다. 화각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으로는 가장 좁은 시루이와 가장 넓은 샌드마크의 중간선상에 있는 렌즈이고요. 다만 순서상 가운데이지 시루이 모멘트 비스트그립이 거의 비슷한 화각을 갖고 울란지 샌드마크는 눈에 띄게 더 넓은 화각을 갖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 문제도 바로 다음 넓은 화각을 갖는 울란지와는 좀 차이가 크다고 보여지고 가장 좁은 시루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플레어에 있어서는 화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가장 옅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더 좁은 화각을 갖는 모멘트와 비교해보면 거리 차이가 있고 약한 광원에서는 더 넓게 보여야 할 플레어가 거의 안 보인다고 할 만큼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강한 빛에 대해서는 선명한 플레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또 독특한 점은 잘 보시면 광원 주변에는 푸른빛의 플레어가 보이고 빛이 퍼지는 부분은 골드 색상을 띠는 독특한 색상의 플레어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촬영했을 때는 울란지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든 렌즈에서 보여지듯이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에 선명도 저하가 있고 색수차 문제도 보여지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울란지의 1세대 아나모필 렌즈입니다. 일단 화각은 앞서 비스트그립과 비교했을 때 더 넓은 화각이 확인되고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화각을 담는 렌즈답게 가장 좁은 화각의 시루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넓은 화각을 담아낸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화각이 넓어지는 만큼 모서리 영역의 왜곡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나모필 렌즈의 특징인 가로로 기다란 플레어는 시루이와 비교를 해보면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기도 하고 넓은 화각의 영향으로 가로로 기다란 플레어 형태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물이 촬영되는 모습을 보면 넓은 화각을 담아내는 만큼 인물이 가로 방향으로 더 쪼그라들게 보여지고 화각이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왜곡에 의한 모서리 영역의 선회도와 색수차 이슈가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본래 사이즈에서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마크의 아나모필 렌즈입니다. 샌드마크 렌즈는 가장 넓은 화각을 담아내는 렌즈고요. 두 번째로 넓은 화각의 울란지보다도 좀 더 넓은 화각을 갖고 가장 좁은 화각의 시루이와는 큰 화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넓은 화각만큼 모서리 영역에는 큰 왜곡과 선회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플레어는 더 넓고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물 촬영을 했을 때에도 화각의 영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쪼그라들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본래 사이즈에서는 거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아나모필 렌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로로 넓은 화각과 빛의 플레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각이 넓을수록 성능면에서 빈틈이 생기는 부분은 렌즈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특이했던 포인트 몇 가지만 꼽아보면 아나모필 렌즈의 기본적인 특성인 화각과 플레어를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샌드마크의 아나모필 렌즈, 화각이 가장 좁았고 플레어도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왜곡이나 모서리 선명도가 좋았던 시루이의 아나모필 렌즈, 중간 화각을 갖고 너무 멀거나 약한 빛에는 플레어가 옅게 보여지고 가까운 거리의 강한 광원에서는 확실한 플레어를 보여주었던 비스트 그립의 프로 시리즈 렌즈, 마지막으로 다른 렌즈와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플레어 색상을 보여주는 모멘트의 골드 플레어 렌즈, 이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나모필 렌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나모필 렌즈는 오늘 영상이 끝은 아니고요. 오늘 아나모필 렌즈의 두 가지 타입 중에서 1.33배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조만간 좀 더 준비를 해서 1.55배 타입에 대해서도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삼다칼라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